회화 연구에서 나온 변환법, 이런 것도 다 지도의 일부로 봤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바닥 평면에다가 이미지를 입힌 거니까 이걸 이제 프로젝션으로 이해했죠. 여러분들 이 앞핀 변환, affine transformation 또는 앞핀 기하, 그 앞핀 평면이 어떤, affine 평면이 어떤 내용인가? 어떤 앞핀 기하학이 어떤 거예요? affine 기하학이 안 들여다봤어? 서영대수학은 배웠지. 벡터 스페이스는 배웠죠. 그건 앞핀 평면이라는 건 뭐야? 이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벡터 스페이스는 꼭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 벡터 스페이스 원점이 제로 벡터가 꼭 그 안에 있어야 되지. 근데 똑같은 모양이 약간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들떠 있으면 벡터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제로 벡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벡터 스페이스는 안 되지. 그렇지만 그것이 그 벡터 스페이스라는 대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런 평면을 앞핀 평면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주소에서 보면은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토론해 보도록 하세요. 자, 도형의 모양과 크기를 바꾸다. 실제 지형도나 큰 건축물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 장의 작은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 목적에 따라서는 모양을 좀 바꿔서 표현하죠. 그래서 그것을 변환한다고 하는데, 변환법에는 합동 또는 상사 similar 또는 affine transformation 또는 projection 또는 위상 변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변환들을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 구면이나 입체물을 평면에 연구하는, 평면에 표시하는 연구. 이게 지도 그리는 거. 16세기 유럽에서는 이 변환법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느냐. 서구 중세 사회에서는 지구는 평면이고 서쪽 끝으로 대서양 저 끝까지 가면 거대한 폭포가 있어서 다 떨어져 죽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었지. 그런데 15세기에 컬럼버스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구는 둥글 것이다. 확신하고, 그리고 실제로 서쪽으로 한없이 가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리학자들은 세계 지도를 제작하는 경쟁을 벌였고, 그 중에서 네덜란드의 메르카토르가 원주법으로 유명해진 그 메르카토르 항해도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이 투영법, 변환법의 한 종류인 투영법의 시작입니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2차원 평면의 그 3차원 오브젝트들을 표현하는 그런 회화에서 또 해브도도 그렇고 이 다양한 그런 변환들을 활용했고, 그 다빈치의 기여가 투시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것이 후에 이제 독일의 화가 쥐러가 계승하여 기하학의 새로운 발전을 이제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투영법은 15세기엔 구면기하학으로, 16세기엔 화법기하학으로, 또 투시법은 16세기엔 화법기하학으로, 또 19세기엔 사형기하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기하학이 다 프랑스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 구를, 지구와 지구본 같은 구를 여기다 빛을 쏘인 그런 관점에서 평면에 이 지구본의 의미를 담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됐고, 그것이 이제 구면기하, 이렇게 구면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구면상의 모든 점을 원기둥 또는 원뿔면에 옮겨서 그 면을 펴서 평면으로 나타내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됐고, 또 투시법, 화가 뒤로는
회화의 실물에 접근하여 그리는 방법으로 실물을 좌표에 표현해서, 그래서 좌표를 만들고 실물을 표현하면서 그리고자 하는 물체의 그물을 걸쳐서 주요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또 색채, 명암의 정도에 따라 진하게 또는 흐리게 표현을 함으로써 실물의 의미가 평면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형기하로 발전한 것입니다. 고대에도 원근 표시법이 사용됐었는데, 이집트에서는 겹쳐서 나타내기, 또 중국에서는 이 색깔이나 명암 따위의 짙음과 열틈을 주어서 표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위에 소개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변환의 이용.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변환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보는 눈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때때로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겁쟁이가 밤길을 걷고 있다가 나무가 흔들려 움직이는 것을 보고 유령이나 도깨비를 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도 실제 오브젝트를 그림자로 다르게 느껴지게 보는 것이죠. 또 도로에 그려진 표식 문자들의 기호들도 그것도 원래 그 의미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바닥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이 차원에 표현한 것이고, 또 자, 이런 식으로 심리나 눈의 착각, 반응을 기본으로 하여 도형이 변하는 모양을 보고 관찰하는 것이 수학의 변환이지만, 자기 주변 가까이 있는 것을 조사해 보면 다양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복사기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similarity transformation으로 이고, 또 올려다본 조각상이나 광고의 그림 같이 이 프로젝션, 빛을 쏴서 그래서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형 변환 프로젝션이 있고, 또 일상적으로 신문에 끼어들어오는 광고의 토지, 가옥, 판매의 길 안내도, 또 관광 지도 또는 버스, 지하철 노선표, 버스 노선도, 이런 것이 다 실제 길이만큼이 아니라 서로 연결 관계들하고만 표현하는 그런 위상 변환의 예이기도 하죠. 실제 광선에 의한 변환을 이제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태양 광선, 창은 여기에 있는데 빛에 의해서 실제로 그 이미지가 이쪽에 뚝 떨어진 쪽에 나타나죠. 이런 게 앞임 변환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벽에 비친 스탠드, 이렇게 등을 켜놓으면 그 이 그림자가 저쪽에 비춰지죠. 그게 이제 같은 모양이 확대 축소돼서 보여지는 similarity transformation이고, 그리고 이 달이 보름달이 바다에 또는 호수에 이렇게 비춰지는데, 실제로 호수가 이게 고는 게 아니라 파도가 있고 물결이 치니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보름달의 그 이미지가 바뀐 건 아니죠. 그게 변형돼서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런 게 이제 위상 변환의 예로 들은 것입니다. 실제 이 정월이 이제 생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생선을 이제 비슷하게 similarity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으로부터 이게 정어리가 작아진 게 송살이고,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좀 부풀리고 하면은 도움 같은 그 생선, 도움의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길게 늘리고 하면 꽁치 같은 모양으로 또 변할 수 있고, 또 이 정어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위에서 보면은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깊숙이 물 속에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이제 이 정어리의 위상 변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예를 생선을 들어줬습니다. 실제 오른쪽 모는 종이에 이런 요트 그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준 뭐 합동 변환이라든지 또 닮은 변환이라든지 위상 변환, 또는 앞임 변환, 또 프로젝션의 예를 실제 이 요트를 가지고 이제 표현해 보라는 연습 문제를 하나 주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전에 이걸 한번 해봤었어. 어쨌든
자, 변환을 통일적으로 이제 통합하는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도형의 평행 광선과 점광원 광선을 비춰보면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 도형에 비치는 빛이 평행 광선인가 또는 점광원 광선인가, 이나 또 레이저 광선인가 혹은 전구 광선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변환을 받는 면이 원래 도형면과 평행인가 아닌가 하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표로 전개한 게 이 아래 이 표고, 쉽게 얘기하면 모는 종이를 통해서 우리가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기하학의 역사에서는 이 둘을 오랜 기간 각각 별개 것으로 취급을 했었는데, 15세기, 16세기에 투영, 투시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20세기 집합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통일적인 그런 뷰포인트, 그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개발된 그런 이론들이 밤에 큰 빌딩, 대우 빌딩 같으면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서울 스퀘어 같은 데 보면은 벽에 온통 그림이 변하는 걸 자주 보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 지난번 올림픽 할 때, 윈터 올림픽 할 때 그 하늘에다가 이제 빛을 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빛으로 표현했죠. 광고 같은 의미도 있고. 어쨌든 그런 현실 문제에 지금 여기 우리 배우는 이런 변환법들이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집합 P의 모든 원소를 어떤 규칙 F에 의하여 집합 Q로 옮기는 것을 매핑이라고 하고, 이 매핑에는 현대 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구분해서 씁니다. 매핑의 종류가 이제 함수, 또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로는 이제 매핑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개 함수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충분히 배웠고, 이 변환, 그 중에서 특히 선형 변환에 대해서는 선형대 수학에서 대개들 배웠고 하죠. 매핑. 여기서 크게 보면 평행 광선을 쏠 때, 또 점광선 광원, 태양 같은 그런 그런 그 광원이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이 합동 변화는 평행 광선, 빛이 그 평행으로 고르게 이게 LED 등 같이 비춰지면, 그러면 이 합동 변화로 이 평행면이 이렇게 그 평행면으로 비칠 때는 그대로 똑같은 평면으로 그 이미지가 드러나죠. 그런데 이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앞핀 변환의 예고. 그 다음에 상사 변환. 여기서 이 점광원, 태양 같은 게 비춰지면 이 막대기를 비치면 이렇게 확대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죠. 이것이 이 이미지 받아들이는 바닥이 평행이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해지면 이게 이제 프로젝션, 사형 변환의 이미지가 될 것이고, 위상 변환인 경우에는 이게 그 광선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구부러지더라도, 어떤 식으로 구부러지더라도 그걸 다 토폴로지컬한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토폴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이런 변화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물코, 이 낚시,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어망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찌그러뜨리거나 하는 그 위의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쭈그러뜨리거나 하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예로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들 사용되냐면, 크루즈를 예를 들어서 1912년에 침몰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가 한 10층 높이의 호텔 정도의 크기인데 1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객실에 연회장, 극장, 그리고 파티할 수 있는 공간, 춤출 수 있는 카지노,
게임센터, 매점, 도서실, 미용실, 수영장, 뭐 헬스장 다 이 안에 있는데 이런 설비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객선 구조를 설계도로 만들기가 대단히 복잡한데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영장은 여기 있고 연회장은 여기 있고 카페는 여기 있고 식당은 여기 있고 객실은 여기 있고 영화관은 여기 있고 헬스센터 이런 식으로 이 변환을 해서 실제 구조가 이해되게끔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그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변환의 예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8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형 기하학이라든지 이 토폴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새로운 수학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서로 통합되어서 이해되고 그리고 또 현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옵티마이제이션 9장에서는 얘기하도록 하죠. 자, 8장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